결정한다는 것은 선택할 것과 선택하지 않을 것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일을 의미한다.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은 쾌락적인 것과 고통스러운 것 사이의 경계선을 긋고 둘 중에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어떤 관념을 주장한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느낀 개념과 진실이 아니라고 느낀 개념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일이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경계를 그을 것인지, 그런 다음엔 경계를 지은 측면들로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배우는 일이다. 모든 대극은 암묵적인 동일성을 공유하고 있다. 양극의 차이점이 아무리 생생하더라도 그 양극들은 어느 쪽도 다른 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서로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남는다.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 박 없는 안, 아래 없는 위, 패배 없는 승리, 고통 없는 쾌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전제로 성립하며 길고 짧음은 상대를 드러내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대며 앞면과 뒷면은 서로 따라다닌다. 자연 속의 선들은 겉으론 나누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내적으론 양극을 합친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오목면을 나타내는 선을 하나 그어보자. 동일한 선이 볼록면을 또한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하길 바란다. 모든 대극은 상호적으로 동시에 발생한다고 말했을 때 의미한 바로 그것이다. 오목면과 볼록면의 예와 같이 대극물은 함께 생겨난다. 그 선은 오목면과 볼록면을 구분 짓기는커녕 오목면의 외선은 동시에 볼록면의 내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다른 쪽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조차 없다. 볼록 없는 오목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대극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언제나 치밀하게 서로를 포용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발견한 모든 선은 단지 대극을 구분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일체로서 둘을 함께 묶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은 경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또는 논리적인 것이든 하나의 선은 그저 나누고 구분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묶고 결합시킨다. 반면에 경계는 순전히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경계는 실은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는 척만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실 세계에는 선은 있지만 실질적인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하는 선이라도 우리가 그 선의 양편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무관하다고 상상할 경우, 즉 대립된 둘 사이의 외적 차이만 인정하고 내적 일체성을 무시할 경우에는 그것은 환상 속의 경계가 되고 만다. 안쪽은 바깥쪽과 공존한다는 점을 망각할 경우, 선은 그저 나누기만 할 뿐 통합시키지 않는다고 상상할 경우 그 선은 경계가 되고 만다. 따라서 선을 긋는 것은 괜찮지만 그 선을 경계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고통과 쾌락을 구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고통으로부터 쾌락을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해방이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점에 유념하도록 하자. 빛과 그림자, 긴 것과 짧은 것, 검은 것과 흰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서로 별개로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릇된 것이다. 그것들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다만 동일한 것의 다른 측면일 뿐이며 실제가 아니라 관계성을 말하는 단어들이다. 존재의 조건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만물은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경험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나, 주변 세계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된 나라는 존재감을 내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는 느낌과 외부 세계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여긴다. 그러나 나라는 느낌과 저 밖에 있는 세계의 느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두 감각이 실제로는 하나이자 동일한 느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밖에 있는 객관적 세계라고 느끼는 그것과 내면의 주관적 나라고 느끼는
그것이 동일하다는 말이다. 경험하는 자와 경험된 세계 사이의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계를 믿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말이 아주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자신은 소리를 듣는 자이고 감각을 느끼는 자이며 광경을 보는 자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진 사물을 보고 있는 보는 자라거나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듣는 자로 묘사해야 한다는 점이 뭔가 이상하진 않은가? 지각이란 것이 정말로 그렇게 복잡한 것일까? 지각 과정에는 이처럼 보는 자, 보는 행위, 보여진 대상이라는 세 가지 개별적인 실체가 진정 포함되는 것일까? 그 세 개의 실체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는 행위 없는 보는 자 또는 보여진 대상 없는 보는 자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보는 자 없이 또는 보여진 대상 없이 보는 행위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보는 자, 보는 행위, 보여진 대상은 모두 한 과정의 세 가지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 어느 때든 다른 둘 없이 하나만 존재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나머지가 없으면 그중 어떤 것도 발견될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단일한 작용인 본다는 경험에 대하여 보는 자, 보는 행위, 보여진 대상이라는 세 개의 단어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단일한 물의 흐름을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행위를 하면서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꼴과 같다. 이는 전적으로 동어 반복에 불과하며 실은 하나밖에 없는 곳에 세 개의 요인을 도입하는 셈이다. 눈을 감고 실질적인 듣기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새들의 노랫소리, 아이들의 웃음, 귀에 거슬리는 TV 소리 등등. 주변을 맴도는 모든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그 모든 소리에 아무리 신중히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당신이 결코 들을 수 없는 한 가지 소리가 있다. 당신은 듣는 자를 들을 수 없다. 들리는 소리들에 더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자를 듣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듣는 자를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듣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는 자라고 부르게끔 배워온 그것은 실제로 다만 듣는 경험의 한 측면일 뿐이다. 주관적인 듣는 자를 들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들리는 것은 객관적인 소리들 뿐이다. 이 말은 당신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그 소리가 하나라는 의미이다. 당신은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듣는 행위로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전부와 하나인 것이다. 보는 자를 보려고 노력할수록 보는 자가 없다는 사실에 더욱 곤혹스러워진다. 오랫동안 스스로 그 광경을 보는 자라고 생각하는 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 보는 자를 찾으려 하는 순간 나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다. 보는 자를 보려고 고집스럽게 계속 애써봐도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여진 사물들 뿐이다. 이것은 보는 자인 내가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인 내가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광경과 한 덩어리임을 의미한다. 소위 보는 자란 보여진 사물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경험과 동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찾으려 할 때마다 그것이 마치 경험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듯 보인다. 경험하는 자를 찾으려 해도 우리는 늘 또 다른 경험만을 발견하게 되며 주체와 객체는 언제나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만이 폭로된다. 당신은 지금 이런 문제를 숙고하고 있는 그 생각하는 자를 발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나는 혼란스럽다라는 생각만이 있는가? 분명히 현재의 생각만이 존재한다. 만일 당신이 생각하는 자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라고 믿고 있는 실체가 사실은 현재 생각의 흐름 그 자체일 뿐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와 같이 당신은 지금 나는 혼란스럽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는 자를 인식하지 않는다.
거기엔 단지 나는 혼란스럽다라는 현재의 생각만이 있을 뿐이다. 결코 현재 생각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생각하는 자를 발견할 수는 없다. 이는 그 둘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당신이 지금 나라고 부르는 그 느낌을 간직한 채로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 느끼는 자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느끼는 자를 느낄 수 있겠는가? 이 경우에도 그것은 더 이상 느끼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느낌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자가 그 생각과 하나이고 맛보는 자가 그 맛과 하나이듯 느끼는 자도 그 느낌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 현재의 느낌과 분리된 느끼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세계와 떨어져 분리된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은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을 경험과 분리된 경험자라고 상상해왔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찾으려는 순간, 그것은 경험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단지 경험만이 존재한다. 내가 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새를 보는 경험 그것이다. 내가 책상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책상을 만지는 경험 그것이다. 내가 천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천둥 소리를 듣는 경험 그것이다. 나라고 부르는 내적 감각과 세계라 부르는 외적 감각은 하나의 동일한 감각이다. 내적 주체와 외적 객체는 하나의 느낌에 대한 두 개의 이름일 뿐이다. 이런 사실은 느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깨닫고 있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가 곧 합일의식이라는 의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우주이며 이미 현재 경험의 총체이다. 당신의 현재 상태는 언제나 합일의식이다. 합일의식의 주된 장애물로 보이는 분리된 나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조차 없다. 그 실제는 세 가지, 깨어있고, 꿈꾸고 잠자는 의식 상태의 주시자이며, 오감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 실제는 모든 의식 상태 속에서 아는 자이다. 영원이란 내일 발견되는 것도 5분 후에 발견되는 것도 2초 이내에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영원은 언제나 이미 지금인 것이다. 현재만이 유일한 실제이다. 거기에 또 다른 실제란 존재하지 않는다.